높은 등록금과 생활고, 취업난 등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린 청년들. 하지만 그 실태는 어떨까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63.4%,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는 12.2%,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33.2%에 그쳤고,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60.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 등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일은 잘하게 생겼네. 그럼 지금부터 일할 수 있죠? 네? 우리 가게가 워낙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합시다. 어?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럼 너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두 분을 작성해서 한 분은 사업장에서 보관하시고, 그리고 한 분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는 전체 계약기간과 그리고 하는 일을 하는 장소, 각 요일별로 몇 시간씩 일을 하는지 등등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들을 적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그게 어디 있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서울시가 만들어 배포 중인 아르바이트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발 진짜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준대. 진짜? 야, 여기 아르바이트 구한다. 가봐. 그럴까? 아르바이트 다 구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구하는 중이에요. 근데 몇 살? 저요? 17살이요. 17살? 17살이면 이제 어른이지. 부모님은 아시고요? 네,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래요? 우리 가게가 바빠서 그런데 지금부터 일할 수 있죠? 네? 네. 잠깐! 이렇게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자 할 때,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만 나이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생에 해당하는데요. 이렇듯 연소자를 고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그리고 그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이런 것들을 사업장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청년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게 기준이지만 이렇듯 연소자는 하루에 7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잠깐만. 그럼 너 이거 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 이게 뭔데요? 그거 근로계약서인데 넌 아직 학생이니까 가서 엄마한테 사인 받아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자녀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근로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도덕상 그리고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일하는 걸로 하고 시급은 1시간에 5,000원. 5,000원이요? 아니, 전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적기는요, 원래 시급이 4,860원 아니에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반드시 줘야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4,860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5,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면서
시급을 6,000원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최저임금인 5,210원에 못 미치는 5,000원, 5,100원, 5,200원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분들께서 꼭 지켜줘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 그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2014년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주에게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끝났다. 잠깐, 오늘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사장님, 저 이번 주 내내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오늘까지만 하면 돼. 오죽 바쁘면 이러겠어. 오늘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꼭 이런 경우 있으시죠?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이 바빠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충분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예. 잠깐만 보자. 원래 8시까지 근무인데 1시간 더 했으니까 9시간. 그러면 시급이 6,000원이니까 일당은 54,000원. 들어가. 만약 아르바이트 직원이 초과 근무에 동의해서 근무를 더했다고 그러면 초과한 시간만큼 그만큼 더 임금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6,000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1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되면 6,000원의 1.5배인 9,000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잠깐만, 오늘 좀 더 해주고 가면 안 될까? 사장님, 저 이번 주 내내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요. 아이, 오늘까지만 하고 가. 오죽 바쁘면 이러겠어. 오늘은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초과 근무 시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렇듯 연소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7시간까지만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를 시키더라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6시간까지만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청년 근로자에 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가 근무 시간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만 나이로 18세가 안 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 보통 일요일을 얘기하는데요. 휴일에도 근무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학업을 병행하고 있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인 만큼 법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오늘 월급날인데 12만 원이나 더 들었다. 왜? 지난달에 진짜 바빴었잖아.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고. 그래서 사장님이 더 챙겨줬었다던데?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지난달에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출근했는데 왜 난 그런 거 몰랐지? 바로 그게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결근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법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약속된 근무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직원에게 대해서 임금 외에 별도로 하루치 수당을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6,000원이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1급 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직원이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총 3, 5, 15,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일주일간 주 5일을 하루도 결근 없이 빠짐없이 출근했다고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3만 원의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직원은 일주일에 15만 원 플러스 3만 원, 총 18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많이 사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주, 사장님들께서 주휴수당을 바로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집에 일도 있고. 야 말해봐. 너 지난달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 나왔잖아. 그치? 나 지난달에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 미리 말하면 한번 해주겠지? 사장님,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무슨 일 있어?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족들이랑 갈 데가 있었어요. 아,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인데 다른 알바생을 구할 수도 없고. 너 여기서 일한 지 몇 개월 됐니? 6개월 됐니?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가서 일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주분들께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직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이 한 달간 결근 없이 만근했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포일이 바빠서 근무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직원에게는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 2달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그 직원에게는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즉 1급이 3만 원이므로 3 곱하기 2, 총 6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간혹 사업주분들께서 1년이 안 된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안 되더라도 한 달에 만근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6개월을 근무했는데 6개월간 결근 없이 모두 만근했다고 한다면 총 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저 다쳐서 그런데요. 병원 좀 가보면 안 될까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약 줄 테니까 약 발라봐. 사장님, 저 진짜 피가 많이 나서 그런데요. 병원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것만 하고 병원에 갔다 와. 사장님, 저 왔어요. 아유, 괜찮아?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네. 너 푹 쉬고 들어가 봐. 네, 안녕히 계세요. 그나저나 내일 직원이 한 명 없는데 어떡하지? 게다가 병원비도 그렇고 다 내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할까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음식점 아르바이트 청년의 경우처럼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막대한 피해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이 돈을 모두 부담한다고 그러면 아주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병원비나 피해 보상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고용보험이야.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은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 흔히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그러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새 옷인데 다 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내가 먼저 내줬으니까 지금 내준 옷값이랑 음식값이랑 해서 이 월급에서 빼고 그리고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음식을 엎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도 그것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직원의 급여에서 음식값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 돈으로 일정한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되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옷가게에서 돈 대신 옷으로 준다든지 지각을 3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치 일당을 공제한다든지 그리고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부모에게 지급한다든지 또는 보증금, 벌금 목적 다양한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들은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에 그만두는 애들은 퇴직금도 줘야 하네. 아, 참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와. 어떡하면 좋지? 그래요? 그럼 그건 다음 달에 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될까? 아니, 우리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준다는 건데 괜찮겠죠.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노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한 사업주와 우리 청년들이 서로 같이 유종 의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 달 급여날에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직원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당장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고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취업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그렇지. 근로계약서도 썼겠다. 약속 안 지킨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이러면 나도 돈 못 줘. 직원이 말없이 퇴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사람을 새로 뽑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급여를 늦게 주거나 일부러 안 주는 것들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마지막 달 급여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게 되면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장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나,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서 교부하고 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세요. 셋, 8시간 이상, 연소근로자는 7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넷, 일주일간 결근 없이 개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세요. 다섯,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 시간을 지켜주세요. 여섯,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에 꼭 가입하고 마지막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2013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정전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동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주 대표님들의 올바른 노무관리와 법규 준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참된 직업관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